결론부터 말하면 1년 만에 부동산 투자로 현재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손해입니다. 물론 아직 팔지 않아서 직접적인 손실이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정말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후회도 정말 많이 되고요. 그런데 팔자니 너무 손해인 것 같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쯤인가 여기저기 주위에서 전부 다 아파트 투자로 누군 얼마 벌었고 누군 수익이 얼마 났더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은 2013년쯤인가 2014년쯤인가 해서 계속 오르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울 집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서울 집을 비싸서 못 사니까 이제는 서울 근처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서울 강남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강남 아파트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출퇴근 거리는 멀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성남 쪽으로, 그리고 성남도 비싸. 그러니까 용인 쪽으로, 이제는 용인도 비싸.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쪽으로 점점점 사람이 싼 곳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2019년쯤에는 이제는 그만 오르겠지 하고 관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2020년부터인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금리도 지금과 비교해서 정말 낮았고 결론적으로 돈도 많아, 이자도 싸.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고 2020년, 2021년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투자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2022년도 초였거든요. 그런데 투자 좀 해보려니까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정말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으로 눈을 돌렸죠. 아마 저 같은 사람들 그때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국 2개월 만에 아파트 4채 투자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악몽이 될 줄 그때는 전혀 몰랐죠.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국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파트 4채 투자가 다 제가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엄마 누나도 투자하라고 제가 계속 설득했거든요. 근데 투자한 게 현재 시점 다 합쳐서 2억 5천만 원 손해이니 참 저도 저지만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해져. 지금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께 제가 경험해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역전세 맞아서 4천만 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끌적인 눈물. 정말 영끌에서 집 사고 아파트 사고 했는데 엄청 떨어지고 이자도 계속 오르니까 힘들어하는 30, 40대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시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직접 거주하시려고 집 사시려고 하실 때 저처럼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 하나만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시게 될 때 절대로 군중 심리에 이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저도 그랬지만 주위에 같이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저 사람도 3채 샀으니까 나도 3채 사야지 아니면 5채 사야지 하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집 내부도 안 보고 그냥 전화 몇 통화로 수억 원짜리 하는 집들을 그냥 사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진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1, 2만 원짜리 하는 물건도 인터넷으로 살 때 최소한 상세 페이지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곳과 비교해보고 후기 보고 그러고 사잖아요. 근데 이건 심지어 최소 수억 원 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 내부도 안 보고 그냥 전화로 사더라고요. 왜요? 빨리 안 사면 그 물건 놓칠까봐. 사실 돌이켜보면 그 물건들 어딘가에 분명히 또 있는데 그때는 뭔가 쫓기는 느낌도 들고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정말 투자하실 때는 군중 심리에 이끌리지 말고 누가 뭐래든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자기 컨트롤이 필요해요.
정말 이건 필수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주 하실 집도 정말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투자할 때랑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본인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평소 돈 들어갈 때가 많으시다면 실거주할 집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좋은 시기가 오면 투자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손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그 무엇이 되었던 자산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꼭 투자는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타짜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빠져야 한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먹을 생각하고 적당히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더 못 먹는 것은 그건 내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쿨하게 돌아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